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대표팀 계약이 종료된 벤투 감독은 일단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조국 포르투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정유 철강업계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어제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해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사격 훈련을 빌미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사격 도발을 하며 9.19 군사 합의를 또 위반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 상황을 가장 도전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해구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해제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마스크 완전 해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23일쯤 관련 지표들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이 연이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은 확전을 꺼리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지만 이번 공격으로 전쟁이 다시 확전 일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이틀 연속 포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부활할 걸로 보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북한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0시쯤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방사포를 사격했고 오후 6시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10여 발의 추가 사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포사격을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 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포 MLRS를 동원해 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북한이 9월 25일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들에게 익숙한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의 초안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초안대로면 2016년 이후 6년 만의 부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희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에 대한 해구산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핵심 역할을 맡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지 질문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해구산 의지는 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maintain our nuclear umbrella under Japan and South Korea, even with the challenges that we're facing, and we are in deep consult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이어 미국의 확장 억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시험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확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발언으로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북한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를 한국, 일본 등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면서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done here in these consultations and others is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strongest possible vigilance and coordination.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전해왔다며 주변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울청 전 정보부장 등 2명은 구속이 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2명은 영장이 기각됐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던 특수본의 윗선 수사엔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2명.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하지만 부실 대응 논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선 피의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필요한데 이 인과성 규명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2사람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의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의 핵심이 바로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만간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이는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신병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 청장을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최지원 용산 보건소장과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대통령실 발표보다 더 일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경찰의 최초 보고 시점은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30일 오전 0시 5분이 아닌 29일 오후 11시 36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오전 0시 5분은 팩스로 상황 보고서를 받은 시점이었고 그 전에 이미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경찰의 대통령실 보고에는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휘에 따른 허위 사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두고 문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을 거라고 경고했던 만큼 예산안 협상에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참, 올해 정기국회는 금요일까지죠. 김태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 논의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지난주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에서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장관의 문책이 예산안 처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변수가 개입된다면 예산이 지장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속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하며 여야 모두 정기국회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상민 장관 문책과 쟁점 예산까지 맞물려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1월 말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겨울철 유행이 끝나는 내년 3월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는데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의 지표 추이에 따라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월 말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면역이 생겨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재벌가 이혼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 결과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과 향후 전망 등을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먼저 냈던 이혼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노 관장의 당초 청구액의 5% 수준인 665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액수는 전액 현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을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K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지급되는 위자료에 비하면 1억 원의 액수는 높은 금액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일반인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과 2018년 소송 제기, 2019년 노 관장의 맞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며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4년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되지만 노 관장이 항소하면 법정 다툼은 계속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나 싶습니다. 생후 15개월 된, 그러니까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가까이 숨긴 부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숨진 딸 앞으로 나오는 육아수당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친부모가 그 돈으로 사 먹은 밥을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 서 씨와 친부 최 씨가 어제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시신 유기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 은닉과 아동수당 부정수급입니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3년간 평택 자택과 서 씨의 친정집, 최 씨 부모님 댁으로 옮기며 숨겨왔습니다. 또 특별한 직업이 없던 서 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육아 아동수당 330만 원을 받았고 최 씨는 300만 원을 챙겨 생활비로 썼습니다. 친모 서 씨는 아동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18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도 3번밖에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부모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경찰이 이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초 만에 돌아와 신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피해 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도로가에 수북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포스트잇 쪽지들이 붙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스쿨존에서 하고 그리고 제대로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떠나갔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형 SUV라 운전대가 높다 보니 이 경사로로 올라가던 피해 학생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과 40초 만에 사고 현장에 돌아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위반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 신고자인 꽃집 사장님에 따르면 그분은 사고 조치를 하려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뺑소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한편 사고가 난 지점은 2년 전 학교 측에서 보도와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와 구청 등에 요구했었지만 통행 불편과 경사로 인한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오는 13일 입대를 앞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대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빅히트뮤직은 어제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진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의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진은 지난달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군대 잘 다녀오겠다는 입대 소감을 전했는데요. 1992년생 만 30세의 나이로 방탄소년단 멤버 중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최근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에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크림대교는 2달 전 우크라이나 측의 기습 공격으로 파손된 곳으로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의 물자 운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게다가 운전까지 손수하면서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명품을 즐기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날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패딩을 입었다고 하네요. 지난 2020년 왕실에서 탈퇴한 영국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빈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왕실에 대한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공개한 예고편엔 해리 왕자가 왕실이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왕실이 의도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외부에 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실과 관계가 나빠진 뒤 마클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언급하며 다이애나 빈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 부부는 왕실과 결별한 이유가 혼혈인 마클 왕자빈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죠. 예고편과 관련해 영국 왕실은 아직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망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로 예상보다 낮은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A주택형의 경쟁률이 12.8대 1로 가장 높았고 부엌뷰 논란이 일었던 84제곱미터 E주택형은 2.69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청약 흥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튀르키예와 카타르는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안전 관리를 위해 튀르키예에서 멋진 친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친구들 덕에 안전은 문제 없겠네요. 군용조끼를 입은 이 늠름한 군견들은 카타르 월드컵 폭발물 탐지견입니다. 카메라를 부착한 탐지견이 수색하면 군인은 리모컨 화면을 통해 수상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냄새로 거뜬히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영리해 보이는데요. 이번 월드컵의 안전을 위해 터키 정부는 경찰 3천여 명과 특수부대원 100명, 폭탄 탐지견 50마리와 폭발물 전문가 50명 등 많은 보안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남은 월드컵 경기들도 안전하게 진행되면 좋겠네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할 전파 망원경이 구상 30여 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만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한다네요. 360도 회전하며 하늘을 관측하는 거대한 망원경.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가 완성되면 우주의 시작부터 은하의 상태, 블랙홀 주변의 환경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져 천문학의 엄청난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담당하는 주파수에 따라 두 종류의 안테나로 나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 각각 설치되는데 남아공엔 이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총 197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날 착공식에선 무용수들이 주변을 관찰하는 미어캣을 본뜬 전통춤을 선보였다네요. 올림픽 복싱에서만 41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복싱 강국인 쿠바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의 출전은 금지됐었는데요. 이제 쿠바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서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쿠바의 한 체육관. 현지 시각 5일부터 쿠바 정부가 여성 복서들의 경기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선수 12명을 뽑기 위해 12월 중순부터 42명을 대상으로 선발대회를 여는데요. 선발된 선수들은 중미 카리브해 지역 국제경기에 출전해 경험을 쌓으며 올림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복싱 강국 쿠바의 여성 복서들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아эродром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тмене занятий в двух школах. Борьба с огнем еще продолжаетс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наших пожарных, а также 전날 러시아 공군기지가 공습을 받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본토가 또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틀 연속 공습으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전쟁이 러시아 본토로 확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최전선을 찾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Бойових дій стало більшою, боротьба важчою, ціна вищою, але є те, що залишається незмінним, сталевим. Ваша відвага, ваша витримка, ваша воля, а отже...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Украинским режимом линия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таких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конечно,
конечно, это является фактором опасности. И, конечно, он учитывае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보복을 위해 공습 강도를 더 끌어올리거나 핵 위협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만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행정 분야에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새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일 대설입니다. 때마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나 눈이 지날 텐데요.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과 전남 곳곳에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그친 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충청과 전북, 광주 지역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과 대구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